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는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이 반도체와 관련돼서 협력을 맺었다는 소식들이 좀 나오면서 들썩이는 흐름이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양국이 원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의 네덜란드 원전 수주 활동에 조금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현지 시간으로 13일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와 원전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부는 원전 건설과 운영, 교육 훈련, 원료 그리고 안전, SMR, 기술 개발 같이 원전의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 간 공동운영위원회를 꾸려서 상호 호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함께 뜻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수주 지원 차원에서 이번 MOU를 체결했다고 설명이 되고 있고요. 현재 원전 1기를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2035년까지 상호분전을 목표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수원이 그간 네덜란드 측에서 신규 원전 수주 의사를 타진해왔기 때문에 이번 MOU가 조금 더 탄력을 붙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보성파워텍, G2파워, 한전산업 같이 원전 관련 종목들 정규장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요소와 흑연을 비롯한 핵심 자원의 특정국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2030년까지 절반으로 낮춘다고 계획했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중국같이 특정 국가의 의존도가 높은 이런 경우에 위기가 생기면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사실 얼마 전에도 요소와 관련된 그런 소식들이 좀 들썩이기도 했었죠. 이와 관련돼서 좀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 어제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위기의식을 좀 갖게 되면서 주요 자원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이렇게 세 가지 축을 정책에 추진하는 목표로 세웠는데요. 일단 자원 확보 측면에서는 핵심 광물 비축을 확대한다고 하고요. 35개 품목의 비축 물량을 평균 100일분 정도 비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이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소재의 공급망을 키우는 8대 산업 공급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2차 전지 핵심 원자재인 음극재와 양극재, 반도체 소재, 반도체 희귀가스, 희토 연구자석, 요소, 마그네슘, 몰리브덴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도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조각 투자 방식의 신종증권 장내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STO 시장이 점차 커지게 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금융위는 어제 정례회의를 열고 조각 투자 방식의 신종증권 장내 시장 개설 등 10건을 혁신금융서비스 그러니까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내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같이 비정형적인 신종증권의 시장 개설이 함께 가능해졌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비정형적 신종증권은 일반 투자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미술품이라든지 저작권, 부동산 같이 자산 관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조각투자 방식의 증권을 말합니다. 지난달 말에 거래소가 토큰증권 유통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금융위 측에다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장외거래만 가능했던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서 경쟁매매 방식의 장내 투자 기회가 제공되는 만큼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이 조금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소식에 시간외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요. 다만 모두 다 반응이 온 것은 아니었고요. 헥토 파이낸셜 정도만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그 외에도 서울옥션이나 K옥션, 갤럭시아 머니트리까지 STO 관련 종목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단독 보도입니다. 효성화학이 반도체 세척에 쓰는 NF3를 생산하는 특수가스 사업부를 분사한 뒤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선다고 합니다. IB업계에 따르면 효성화학은 자사의 특수가스 부문을 자회사로 떼낸 뒤 국내외 연관 기업과 사모펀드 운용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 측은 투자자에게 최대 49%의 지분을 넘길 계획입니다. 신설회사의 기업 가치를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 효성화학의 특수가스 부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을 세척하는 데 쓰이는 NF3입니다. 일단 올해 8월에 충북 청주 옥산 공장에 1,200억 원을 투입해 연산 2,000톤 규모의 NF3 생산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가동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다만 특수가스 부분이 사업부로 좀 묻혀있기 때문에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는 지적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효성화학은 올해 3분기까지 8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만약에 투자 유치를 마무리하게 된다면 재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주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효성화학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어제는 86,000원 정도의 거래를 마쳤었는데 하락했던 효성화학의 주가 흐름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965년에 설립된 기업이라는 DS 단석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재활용 전문 기업입니다. 폐배터리,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네, 이 기업 이번에 일단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죠. 어제 이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 끝났습니다. 이 결과를 열어보니 공모가를 희망 범위 최상단을 웃도는 10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1일까지 진행됐던 수요 예측에서 1,843개 기관이 참여했고요. 41.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단 공모 금액이 1,220억 원으로 상장 이후의 시가총액은 5,861억 원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일단 상장을 직관한 주관사들에 따르면 수요 예측에 참여한 대다수 투자자가 DS 단석의 오랜 업력이나 안정성, 성장성을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IPO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14일과 15일 일반 청약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이죠. 그리고 나서 오는 22일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예정인데요. 올해 마지막 IPO 종목이고요. 최근에 좀 IPO 시장들이 살아나는 분위기였죠. 특히나 최근에 따따블을 기록했던 LS 머티리얼즈 역시나 2차 전지 관련 섹터였기 때문에 DS 단석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에 정치 테마 종목들 많이 올라가는 가운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과 관련해 제1당이 돼야 된다며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방송에 출연했던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진짜로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고요. 정치 때문에 큰일 났다고 절망하는 국민에게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고 발동무가 되어드리겠다는 방향성이 확실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창당 진행 단계에 대해서는 실무 작업의 초기 단계라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실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또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도 꾸준하게 뉴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간외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한 차례 더 움직였고요. 남아산업이나 남선알미늄, 부국철강, 남아토건까지 관련 종목들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있었던 주요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